이번 주 전국 유세를 다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은 외부 일정 없이 선거 전략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총선 전국에서 한동훈이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략 점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이 선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뭘 안다고 혼자서 점검하겠습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하기도 했고 여당 내에선 리더로서 무능론과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윤석열의 의중을 대변하는 대통령실과는 비례 순번을 두고 마찰이 발생했으며 한동훈이 문제 있다면서 천엔 친윤 인사를 윤석열이 민생수석이라는 자리에 임명하는 모습에서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대통령실이 저번처럼 직접 사퇴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한동훈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한동훈은 두 가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정치판을 떠나느냐, 다시 한번 윤석열에게 엎드리면서 비대위원장직을 이어가느냐를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한동훈은 계륵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면 당장의 선거 국면에서 공백을 메울 인사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계속한다면 독단에 가까웠던 결정권을 집단 지도체제로 나눠야 하는데 한동훈이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것이고 한동훈이 계속 단독으로 간다 해도 총선 전국에서 효능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무척이나 곤란해졌습니다. 선거 때문에 모두가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 판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실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안 했는데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김건희가 명예훼손당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와 김의겸 의원을 김건희를 대신해서 고발했습니다. 정부기관인 대통령실이 사인인 김건희를 대신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관련 규정을 밝히라면서 참여연대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타인이면서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규정에 있는 적법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규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이 비공개로 규정을 열람한 결과 비공개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실의 주장도 뒷받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헌법에서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활동을 대통령실이 조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국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나 형사 사건처럼 법률적 조치를 대신 수행하거나 김건희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에 국가기관인 대통령실이나 정부 조직이 조력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구분을 못하고 김건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조직이 나서는 것은 실제 헌법에 기반한 관련 규정도 없는 불법이며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북한과 같은 존엄을 숭상하는 국가가 아니고 선출되거나 임명된 모든 공직자가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부부는 북한처럼 백두혈통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지만 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김건희의 밑을 닦아주던 대통령실,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조직을 이용하지 말라고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대신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근거가 무엇인지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규정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작년 1월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으며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을 두고 대통령 비서실이 나선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 답변하면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규정은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규정을 살펴봤지만 규정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며 대통령실 주장은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이며 규정이 공개되면 비서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 규정을 공개하라며 패소가 뻔한데도 항소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아야 마땅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에 왜 대통령실이 세금을 써서 나서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이 관여된 사건은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한동훈이 관여되어서 제대로 이긴 사건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한동훈은 검사로서도 법무장관으로서도 낙제점인 것입니다. 오늘 MBC가 보도한 정치권 소식을 보겠습니다. 의원 선거 이제 18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외교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 북부를 찾아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한반도의 위기를 불렀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중국과 대만 관계에 개입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유세 발언이 중국 굴종적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 중국의 굴종적이다라고 국민의힘이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첨예한 주권과 외교 사항에 대한민국이 지적하지 않으면 굴종적이라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을 빼고는 그 어떤 나라의 외교나 내정 갈등에도 정부 여당은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빼고는 정부 여당이 모든 나라에 굴종적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이런 판단은 유치원생도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존재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중요한 국가이고 대한민국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사실상 없는 일에서 미국과 외교 차원에서 볼 때 적대적인 대처 외에 다른 대처 방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과거 정부들이 해왔던 어렵지도 않은 대처 방안이 있고 우호와 협력을 깨지 않는 그 이상의 다른 대처 방안이 존재하는데 아무런 정치적 명분도 국익의 유익함도 없이 다른 나라 갈등 한복판에 끼어드는 것은 외교에서 하지 않아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대한민국은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미국 따까리를 자처하다 보니 윤석열이나 여당 자신이 미국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세 중 마트를 찾아 대파 가격을 살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점검에 나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한 걸 꼬집었습니다. 혹시 야당 대표가 가면 한 900원 정도에는 팔지 않을까 했더니 3,900원이었어요. 어떻게 875원이다, 합리적인 가격이다 할 수가 있습니까? 대파 한 단을 언제나 875원 주고 살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를 살 때마다 윤석열을 데리고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대파 사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